어쨌든 제가 가르치는 양이 한 540시간 분량이 돼요. 540시간 분량이니까 그걸 오늘 제가 어떻게 풀어드린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근데 여기 또 부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또 이제 우리 진도를 또 제가 맞춰서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중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 조금 뭐 지루하거나 혹시 전혀 전혀.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또 오늘 파트는 뭐냐면 이제 자기 정렬 파트예요. 자기 정렬. 자기 정렬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심이 잡혀 있는 삶이다. 중심. 자, 내면과 외면이 일치되는 삶이고, 자,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된 삶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재는 여기. 근데 이제 신경 논리적 수준, 그러니까 뉴로라지컬 레벨, 뉴로라지컬 레벨. 그러니까 신경 논리적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제 자기 정렬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영성, 정체성, 가치 신념, 능력, 행동, 환경 여기까지 하나로 쭉 정리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성, 정체성, 가치 신념, 능력, 행동,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 어쩌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셔요. 자, 영성 차원은 뭐냐면은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뭐냐,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자, 정체성은 뭐냐면은 그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냐, 나의 헌신 대상은 누구이고 그 헌신 대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명을 실현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명, 이 사명에 대한 감각을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신념은 뭐냐면 내가 왜 그 비전과 사명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 비전과 사명이 왜 내 삶에 중요한가, 도대체 내가 어떤 걸 가치 있게 생각하기에 이 비전 사명을 이루고자 하느냐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에 힘을 주는 게 바로 가치 신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능력은 뭐냐면은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고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고, 자, 내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능력 차원, 이게 능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게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 비전 사명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 환경적 시스템. 요게 이제 하나로 쭉 정렬이 된 것을 우리는 이제 심경 논리적 수준에 있어서 자기 정렬이 되었다, 한 방향으로 자기 정렬이 되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이미 그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고 제가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 이걸 이야기하면 많이 힘들어하는데, 근데 이 세상에 한 5%에서 한 뭐 10% 정도는 이 자기 정렬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뭐 우리 사육신이라든지 신념에 맞게 목숨까지 버리는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뭐 선조 임금한테 계속 멸시를 당하고 죽음의 어떤 그런 위기까지 가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정신에 맞게 그 명량 대첩이나 노량진 대첩으로 노량 대첩으로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자기 정신의 힘이거든. 뭐 80년대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 운동을 하면서 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뭐 어쨌든 이 자기 정렬에 대한 예는 참 많죠. 그래서 자기 정렬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내 중심이 잡히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전인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고, 자기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고, 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시 이제 영성 차원을 보면, 영성 차원에는 자, 이거는 뭐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에너지를 바칠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속해 있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가. 그 시스템이라면은 나는 가정에도 속해 있어요. 직장에도 속해 있어요. 지역사회에도 속해 있어. 국가에도 속해 있어. 자, 전 세계에도 속해 있어요. 또 그게 우주에도 속해 있어, 우주.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자, 이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대한 감각이 영성이다. 그럼 너무 거창합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 안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족. 가족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죽을 때까지 뭘 이루지? 일 직장에 대한 또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사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걸 이루어야지? 뭐 그런 사람도 또 있죠. 옛날에 독립투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뭘 이룰 것인가. 이렇게 다 비전에 대한 감각이다 말이에요. 그럼 뭐 지금 뭐 일제 시대도 아니고 뭐 지금 뭐 살기 좋은 시대인데 뭐꼭 우리가 뭐 국가적인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뭐 지역 사회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물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의 위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가치 있는 비전이 된단 말이에요. 가정보다는 직장, 직장보다는 지역사회, 지역사회보다는 국가, 국가보다는 전 세계, 전 세계보다는 우주. 이렇게 비전의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비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의미 있는 비전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의미 있는 비전을 가질수록 우리 몸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고요. 더 큰 부와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심리학에 의미 추구 심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빅터 프랭클의. 빅터 프랭클이 연구를 해보니까 의미 있는 비전을 갖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는 이야기예요. 혹시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의미 있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조차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만의 의미 있는 비전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작게는 내일 이 하단에 피어날 꽃을 보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좀 더 크게는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갖는 사람은 살아나더라는 거죠. 더 크게는 이 일본 놈들, 이 일본 놈들의 만행을 전 세계에 고발을 해서 인간이 얼마나 잔악해질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문을 써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런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런 재앙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더 오래 살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의미 있는 비전을 갖는 건 참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정체성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런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냐. 이 나는 누구이냐 개념은 나는 누구 엄마다, 누구 아내다, 뭐 정동문이다, 뭐 홍길동이다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전과 관련해서, 즉 내가 속해 있는 이 시스템 속에 이루고자 하는 이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냐. 다른 사람과 똑똑하게 만드는 고유한 존재로서 나는 누구이냐 라는 질문인데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메타포적으로, 즉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나를 식물에 비유한다면, 나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어떤 자연 현상에 비유한다면, 또는 어떤 노래에 비유한다면, 뭐 영화의 주인공에 비유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뭐냐면은 너무 거창하다고 웃지 마세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치유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자, 종교를 세우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고, 저를 대신해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고, 저를 대신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도 양성하고, 자, 제가 죽은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비영리적인 어떤 치유의 시스템을 만들고 제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없고 힘든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이 시스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더 크게는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력, 활력을 선물하는 거죠. 21세기는 저는 강력한 치유 시스템을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 돈은 벌만큼 벌어봤거든요. 돈이 없었던 시절에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부자가 되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부와 권력, 명예라는 것은 하나의 껍데기더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자기다운 삶을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자, 과거의 상처나 아픔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병원 의학도 안 되고 기존에 이런 어떤 상담 치유 시스템도 이게 안 되더라니. 결국은 저희처럼 이제 첫 만남, 심리 가족을 토대로 하는 NLP 체면 치유 시스템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걸 전 세계적으로 파급시키는 거예요. 첫 만남 심리 가족의 토대 위에 NLP 체면 치유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파급시킨다. 괜찮습니까? 우리 남편을 좀 그 비전에 동참시켜도 되겠습니까? 자, 가치 있는 비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더 좋죠. 여기 다 동참하기로 약속했어요. 적극 듣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냐? 저는 정동진 바다 위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예요. 태양. 정동진 바다 위에 떠 있는 태양. 왜 하필이면 정동진이냐? 정동보다 좀 비슷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정동진 바다는 굉장히 깨끗해요. 우선 저는 깨끗한 바다를 참 좋아하는데 바다는 왜 이렇게 깨끗할까? 분명히 이 바다에도 오염물질도 막 들어갔을 텐데 자, 바다는 정화를 시키는 힘이 들어요. 정화. 모든 오염물질을 순식간에 정화를 시켜버려요. 바다에 보세요. 뭐 시냇물, 뭐 강물 참 많은 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정화를 시킨다니까요. 저도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픈 마음, 뭐 눈물 나고 힘들고 화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 세상에 온갖 오염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정돈이 바다처럼 좀 정화를 시키자. 그런 치유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명을 갖고 있고. 태양은 또 왜 제가 좋아하냐면 태양 세상을 밝히잖아요. 정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밝혀줘야 된다. 사람들 마음이 어둡거든요. 마음이 어두워서 막 우울하고 막 과거에 집착돼 있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태양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서 환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저도 사람 마음을 좀 밝고 환하게 좀 비춰주죠. 태양처럼.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좀 밝고 환한 긍정적인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좀 채워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자기 하는 일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정동진 바다 위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의 헌신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헌신대상. 사람마다 헌신대상이거든요. 헌신대상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선생님 저기 자녀분이 참 있습니까? 네. 자녀분이 몇이죠?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을 선생님의 아들, 딸을 아들, 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구일까요? 네? 선생님 아들, 딸한테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내 아들, 딸에게 가장 아빠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엄마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이죠. 선생님하고 사모님이겠죠. 혹시 엄마 역할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 말고 당신이 좀 하세요. 혹시 아빠 역할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그러니까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이게 이제 뭐냐면 사명이거든.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딸에 있었을만큼은 그 엄마 아빠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이 아들 딸은 나의 헌신 대상이 되고 나는 그 아들 딸을 위해서 잘해야 될 어떤 사명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도 내 아들 딸과 같은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실제 내가 낳은 아들 딸만 내 아들 딸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그런 범주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헌신 대상이라고 해요. 헌신 대상.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돈벌이 대상으로만 사람을 생각을 해요.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 벌기 위해서 제품을 팔아야 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주고받는 관계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고객이라고 하죠. 고객. 고객하고 헌신 대상은 좀 다릅니다. 헌신 대상이 고객이 물론 될 수도 있는데 헌신 대상은 돈을 버는 대상보다는 훨씬 더 큰 범주예요. 이 헌신 대상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양도할 수 없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헌신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런 헌신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 세상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 제가 도와야 될 사람들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식 레벨을 보면은 200 이하에 있는 사람. 의식 레벨 제가 보셨죠? 200 이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제가 도와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200 이상으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픔 상처를 없애줘야 되고 아픔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사명은 뭐냐면은 이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를 뛰어넘어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자기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이게 사명이다. 자, 지금 이제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힙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정체성의 개념은 내가 비전, 내가 속해 있는 그 비전에 있어서 속해 있는 이 시스템 속에 내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냐? 메타포적으로 나는 누구이냐? 그리고 나의 헌신 대상은 누구이냐? 즉 내 아들 딸과 같은 그 세상의 존재는 누구이냐?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명을 실현해야 되느냐? 즉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느냐? 이에 대한 총체적인 이 감각이 바로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요게 되면은 정말 좋죠.
그다음 이제 가치 신념을 본다면 그럼 그런 그 비전과 사명을 왜 이루고자 하느냐에 대한 어떤 당위성,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왜 이제 그런 생각하냐면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기답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창하는 이론이 국화는 국화꽃처럼 살면 된다. 국화꽃답게 살면 된다는 거죠. 진달래는 진달래꽃답게 살면 된다는 거죠. 국화꽃이 진달래꽃을 부러워하거나 개나리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꽃은 자기마다 피어날 시기가 있고 자기마다 그 피어날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리를 보리밭에 심으면은 보리가 되지만은 보리를 배추밭에 심어버리면은 배추밭에 심어서 배추밭에 보리가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잡초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잡초 인생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자라야 될 곳에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꽃을 피워야 되는데 남의 자리가 있다 이거. 남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자기 자리를 찾도록 도와줘야 되고 자기답게 살게끔 자기답게 그 꽃을 피우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걸 이제 참자라고 얘기해요. 참자. 모든 사람 자기답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저는 참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사랑.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마음. 즉 긍정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정도 받아들이고 자 성공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패도 받아들이고 기쁨만 받아들이지 말고 슬픈 일도 받아들이고 자 제가 항상 강의하는 거 있죠. 이걸 다 받아들이는 상태를 저는 참사랑. 참사랑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들어야 돼요. 자 참만남 심리가족은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평가 판단 없이 나를 다 받아주고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싼 아기를 받아주는 엄마처럼 나의 모든 허물을 받아주고 나의 모든 아픔을 받아주고 모든 상처를 받아주는 이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가 아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대상들 앞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진정성. 요게 갖춰진 상태를 참만남 심리가족이라고 그래요. 자, 이 참만남 심리가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체면 치료도 되고 NLP 치료도 되고 NLP 체면 교육도 되고 스피치 교육도 되고 뭐 성공 행복 교육도 되고 이게 이루어질 때 참사랑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참자 자기다운 삶을 살아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시스템이 바로 그런 시스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가치를 제가 이야기했죠. 그럼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은 이런 건데 나는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왜 그러냐면 나는 이런 이유를 갖고 있어요. 이런 당위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이고 나는 왜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였느냐.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나는 동아시아의 그 어떤 해방을 위해서 내가 그 원흉을 내가 쏘아 죽인 것이다. 해방 운동을 한 사람. 자기를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도 당당하게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당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능력은 뭐냐? 능력. 그러면 그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질 것인가? 어떤 기술을 발휘할 것인가? 어떤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 요 개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드는 참만남 촉진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먼 거리를 내려오느냐 하면은 제가 솔직히 돈 쓰는 게 더 많아요. 어느 것보다.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한 15만 원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근데 이제 돈 쓰는 게 더 많은데 왜 내려오느냐 이거죠. 요거는 황무지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 번듯한 그 건물 세워놓고 설교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은 제가 건물이 없잖아요. 오늘도 이 장소를 빌려 쓰는 거예요. 제가. 대신 이쪽에 오는 분들이 공짜로 가게 듣게 만들어주고. 이 오기 전에 저기 김해에서 커피숍에서 가게 했어요. 스페이스 커피숍. 우리 이제 권용훈 선생님 소개해가지고 스페이스 커피숍. 지금 제가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황무지 땅에. 저는 이게 근데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자 이런 황무지 땅에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개척 정신.
이 참만남 심리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헌신, 사랑, 봉사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 중요한 능력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인간관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강의만 잘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 능력이 없으면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무료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뭐 봉송학당이라든지 뭐 파비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제가 잘해주니까 이런 장소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제가 어디를 가나 무료로 쓸 수 있는 장소는 많아요.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이렇게 제가 활동을 하고 이제 공짜 아니잖아요. 공짜예요. 여기요? 아니 다른 대전은 그건 개인이 아유 제가 이제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고 제가 많이 베풀죠. 저 소신이 뭐냐면 받는 돈의 10배를 돌려준다 이게 제 소신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낸 돈의 100배, 10배 이상을 내가 돌려준다. 10배 이상을 돌려준다. 섬김의 리더십. 섬김. 저 철칙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세상은 내가 10을 줬는데 10을 돌려주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100을 주었을 때 10을 돌려받는 게 세상이다. 항상 10배를 주려고 해야죠. 근데 처음에 10배를 주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자, 10배 이상을 또 돌려받고 있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인간관계 능력, 베푸는 능력, 섬김 뭐 그다음에 이제 강의 능력이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섬기고 그렇더라도 강의 못 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제가 강의 잘했습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데 가면 강의 끝내주게 하거든요. 강의 뭐 심리치료, 코칭 뭐 가르치는 건 제가 끝내주게 하죠. 제가 가르치는 걸 잘하게 된 계기 조금 자랑 좀 해드리면은 대학 다닐 때 저는 월 한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대학 다닐 때 학원 영어 강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송도순 씨라고 있어요. 성우 송도순 씨. 성 예, 성우. 송도순 씨 두 아들을 제가 개인 가회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개인 가회를 한 게 아니고 학원에 이제 칠판 닦아주는 보조 강사로 들어갔는데 그 학원에 송도순 씨 두 아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거의 꼴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점수가 45점 50점. 너무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조 강사다 보니까 얘 좀 보충 수업 좀 해주라. 하필이면 그때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때 이제 한 달 동안 딱 잡아가지고 95점을 만들어줬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송도순 씨 아들이 한 달에 점수가 40점 50점 오를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울 잠실에 가면은 장미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장미 아파트에 장미 쇼핑센터라고 있어. 거기 이제 지하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돈가스 집이라고 있어요. 송도순 씨가 와가지고 우리 학원에 한 200명 되는 학생들한테 할아버지 돈가스를 딱 그냥 사줬지. 그래서 제가 유명해진 거죠. 송도순 씨 아들을 뭐 한 달 만에 얼마를 올린 사람 정동문 선생.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학원 강사를 한 10년을 했는데 학원도 원장도 하고 뭐 가르치는 건 거기서 다 제가 훈련했죠. 근데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이 성공학, 심리학, NLP 체면을 가르치려니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죠. 뭐 다른 나라 말도 잘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말로 된 걸 가르치는 게 뭐 어려워.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NLP 체면 하면은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시면 돼요. 저한테 배우면 너무 쉽습니다. 남들이 1년 가르치고 한 달 만에 저는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르치는 능력, 이런 이제 능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게 나와야 돼요. 오늘 24시간 안에 그 비전 사명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비전 사명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 끝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부산에 내려와야 되고 또 이렇게 NLP를 가르쳐야 되고 체면을 가르쳐야 되고 또 내일 올라가면 오전 10시부터 또 강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행동이 비전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할 것인가, 그 사람이 또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참만남 심리가족, 지금 하면 이제 파비스 애니원의 건강팀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면 봉송아 문화혁신학교, 우리 로드랜드 대학교, 또 이제 SNS, 카톡, 뭐 밴드, 블로그로 연결되어 있는 제 팀들이 많이 있겠죠. SNS 연결된 사람이 최소한 한 5만 명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한 5만 명.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렬이죠.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으면 어때요?
뭐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문제가 될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영성, 정체성, 가치, 신념, 능력, 행동,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념, 명성. 정체. 네, 정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덴티티가 그 정립이 되면요, 영성은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비전도 만들어지고 사명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 요걸 좀 다루니까요, 여러분들 정체성부터 좀 훈련을 해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누구인가 물으면 조금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자, 나를 식물에 비유한다면, 나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나를 자연 현상에 비유한다면, 나를 노래에 비유한다면, 나를 영화에 비유한다면, 또는 나를 역사적 인물에 비유한다면, 자, 6가지 이야기했나요? 자, 나는 누구인가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제 한글 잘 보고 여러분들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 없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 어떤 무의식의 영감, 직관적인 그런 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할 수 있겠죠? 우선 식물 하면은, 식물은 저는 그 시골에 가면 큰 느티나무 있어요. 느티나무. 큰 느티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왜 느티나무와 비슷하다고 하느냐면, 느티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늘. 그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는 평상도 있고 장귀도 뜨고 또 시골 할아버지들이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낮잠도 자고, 그게 느티나무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참만남 심리가족이 그런 그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참만남 심리가족 안에 들어오면은 뭐든지 아픔도 이야기하고, 뭐 고민 상담도 하고, 치유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자신감도 얻고, 막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지 않습니까? 마치 느티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느티나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동물은 뭐냐? 동물. 저는 독수리. 이 독수리도 이제 그 비상하는 독수리를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그 닭장 속에 갇혀 있는 독수리처럼 인생을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독수리가 닭장 속에서 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닭장 속에. 그러면 병아리처럼 계속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자란단 말이죠. 나중에 어미 독수리가 되었지만은 닭장 밖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날개는 시도를 하지 않아. 사냥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면 먹이를 줄 것 같고 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인간들도 그런 인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가정 안에 갇혀서 학교, 직장, 이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직 밖에 나가서 뭘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래서 독립성도 떨어져 있고 상당히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독수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능력을 써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닭장 밖에 나와서, 조직체 밖에 나와서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시키고 코칭도 하고 자기 자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독수리. 세 번째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 번째는 이제 자연현상, 아까 정동진 바다 위에 떠 있는 태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노래는 아주 옛날 노래인데, 해 같은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해 같은 마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1949년도에 논 노래인데, 고 남인수 선생님이 남인수 아세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남인수, 들어만 봤어요. 남인수 선생님은 이별의 부산 정거장, 뭐 가그라 산버시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해 같은 마음이라는 노래 불렀어요. 사나이 가는 길 앞에 웃음만 있을 소냐, 결심하고 가는 길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겠느냐, 결심하고 제가 이거 가사를 좀 봐야 되네. 좀 있어보세요. 까먹었다. 아이고,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해 같은 밤인데 노래 가사 진짜 좋아요. 노래. 왜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냐면, 이게 이제 자기 정체성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정동문. 아, 여기 있다.
같은 마음. 가사 한번 들어봐봐요. 사나이 가는 길 앞에 웃음만이 있을 소냐. 결심하고 가는 길 가로막는 폭풍이 어이없으랴. 푸른 희망을 가슴에 묵혀안고 떠나온 정든 고향을 내 다시 돌아갈 땐 일굽이 도는 길마다 꽃잎을 날려버리라. 멋있죠? 2절에 세상을 원망하면서 울던 때도 있었건만 나는 새도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날아가는데 남아 일생을 의타 연기처럼 헛되이 흘려보내랴. 이 목숨 연기같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등불을 남겨두리라. 3절 지구가 크다고 한들 내 맘보다 더 클 소냐. 내 나라를 위하고 내 동포를 위해서 가는 길 앞에 그 어느 것이 눈앞을 가리우고 발목을 묶어둘 소냐. 뜨거운 젊은 피를 태양에 힘껏 뿌려서 한 100년 빛내버리라. 가사 끝내주지 않아요? 옛날 독립투사들을 위한 노래거든요. 저는 이런 노래를 들으면 피가 끓죠. 진짜. 제가 전생에 좀 그런 좀 살았는데 좀 피 끓는. 정말 피를 주체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일제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런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피 끓는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걸 저는 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뭘 만들어 가지고 뭘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노래는 보면 이제 이 해 같은 마음 노래가 너무 저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고자 하는 길 너무 비슷하다. 그리고 역사적 인물은 누구냐면 백봉 김구 선생. 김구 선생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 한 길을 가잖아요. 처음에 세운 그 뜻을 죽는 그 순간까지 버리지 않고 대한 독립운동이라는 독립투사로서 인생을 또 이제 암살 당하기까지 그런 걸 저는 너무 존경합니다. 저도 이러다가 뭐 암살 당할 수도 있지만 아니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제 가는 길 앞에 그런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쇼생크 탈출의 그 주인공이 그 작은 망치 하나 가지고 20년 동안 불을 파잖아요. 네. 그 영화에서 이제 준 메시지가 굉장히 좋은 게 이런 게 있어요. 두려움은 나를 가두고 희망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가두고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어떤 현실 안전지대에 빠져서 과거의 프로그램의 노예처럼 살아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쇼생크의 탈출의 그 주인공처럼 진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기만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정말 희망을 갖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총체적인 모든 걸 제가 다 종합해 보면은 나는 일깨우는 사람이구나. 자, 이거는 awakener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 awakener 일깨우다는 뜻이잖아요. awakener 일깨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하는 것처럼 쭉 한번 풀어보는데 처음부터 정리를 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막 노는 대로 얘기하세요.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권 선생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식물로 나무로